두근의 차 구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두근의 차 공식을 쓰십시오.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하지 마시고 그냥 차 공식을 쓰세요. 누누이 말했지만 절대값 a분의죠. 절대값 a분의는 1이죠. 여기는 루트 절반 공식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그냥 그대로 오리지널 판별식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해서 k제곱이죠. k제곱에 4k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직접 넣으세요. 이게 이제 두근의 차입니다. 그 차가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대충 간단하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시고 k를 정리하시면 이게 k에 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k 루트 제곱을 한다고 치고 k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4k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1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 정리하면 마이너스 3k 제곱에 20k 그 다음에 얘랑 얘고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5까지 되네요. 는 0입니다. 요게 이제 두근의 차가 1이 되게 하는 k 값들의 2차 식이죠. 모든 실수 k 값의 곱인데 이게 잠깐 판별식을 슬쩍 써보면 여기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400이죠. 마이너스 ac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k값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k값 두 개 전부 다 서로 다른 실근이다. 그래서 두근의 곱이 구해져야 되죠. 두근의 곱을 그냥 바로 근과 계수 관계로 뽑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5에 마이너스 5가 k값 두 개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근의 차를 구할 때는 교과 과정에서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식을 통해서 구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 없다.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리면 절대값 a분의 알겠죠? 절대값 a분의 차니까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반각 공식, 반쪽 공식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오리지널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두근의 차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보기차 방정식이죠.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일단 보기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많이 연습한 거니까. 이거는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적당히 이제 뒤로 빼가지고 이걸 분리시켜서 이걸 분리시키는 거죠. 적당히.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인데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다 알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들어가고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2라고 같이 되죠. 얘를 분리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9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면 마이너스 앞에 살고 3x의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을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에 얘 한 번 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됐죠? 인수분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게 성립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0이어도 돼요.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어도 되는 거죠.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이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식을 변형합니다. 보통 이게 x제곱 앞의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이 똑같으면 그죠? 똑같으면 뭐 굳이 1이 아니어도 똑같으면 양변에 적당히 약분을 하고 이 상태로만 다음에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와 x분의 1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생기는 거죠.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을 x로 나누면 이 식을 양변을 x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x 얘는 이제 x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항은 x로 나누니까 마3인데 이걸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앞쪽에서는. 뒤에서도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x로 나누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요게 넘어가니까 마3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식을 써야 되느냐, 이 식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명확하게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다가 이제 오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조건, 0에서부터 1까지 이 조건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x가 0에서부터 1 사이면 x분의 1은 오히려 1보다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경우는 뒤집어지면 얘는 오히려 2나 3이 되는 거니까 x가 0부터 1 사이면 x분의 1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이게 0에서 1보다 커요. 두 개를 이런 방향으로 빼면 절대로 이 조건 하에서는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 때문에 아 얘가 되는구나를 판단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쟤를 변형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틀리신 분들은 주어진 식을 변형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 세제곱에다가 더하기죠. 그리고 x랑 x 분포니까 그냥 뭐 1이죠. 안 써도 되고 여기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변형됩니다. 됐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7이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0이네요. 우리가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 아닌가요? 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3이 있어야 되죠. 3. 그죠? 3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36. 이렇게 떨어져요. 계산 조심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1번이냐 3번이냐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쓰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에 저거 구할 때 조금 방심을 하신 거예요.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0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냥 실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실선으로 그냥 그릴게요. 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고요. 저기 안에가 이렇게 수직이고, 그렇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O고요. 여기가 이제 A와 B와 C라고 해서 대충 그림 이해 가시죠? 뭐 그림 이상해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식으로 한번 다 옮겨 봅시다. OA를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B를 그냥 B라고 할게. 여기 OC 있죠, 안쪽에. 요거를 이제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의 관계를 보니까 다 더하면 너무 쉽죠.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요. 3개짜리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넓이는 2분의 1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삼각형이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공통이고 AB 곱한 거 하나, BC 곱한 거 하나, 뭐 CA 곱한 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넓이가 12.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값은 이제 24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스토리가 이제 뻔하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 주고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항상. 이걸 구해봅니다. 이거를 구하려면 요 녀석의 제곱인 64에서 그렇죠? 요거를 2개 빼는 거죠. 그러니까 48을 빼는 거죠. 이렇게. 이게 16이 나와요. 요걸 이제 답으로 딱 써버리면 틀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요걸 답으로 써서 많이 틀리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구하라는 게 A, B, C의 제곱이 아니에요. A, B 선분의 제곱인데 여기죠. A, B. 그러니까 이 선분만 하더라도 요게 이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닙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는 C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결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번씩 합쳐져서 요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 값. 그러니까 출제자 자체가 장난친 거죠. 혹시나 너희들 문제 끝까지 읽고 푸니 아니면 대충 푸니 이렇게 해서 장난친 거예요.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만드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많이 배웠던 거니까 하면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했어요. 모양을. 그리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3이다를 쓸 수도 있지만 해보면 이제 그건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쓰시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몫에 대한 또 나누기를 한번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얘를 잠깐 여기다 쓸까요? qx라고 이렇게 지어서 qx는 해가지고 x제곱에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죠. 이렇게로 나누었을 때 그럼 나름 이게 몫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몫은 AX라고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뭐 아무거나 붙이셔도 상관없죠. 나머지가 이제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이 몫에 대해서 뭔가 변형된 이 항등식을 준다는 얘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후에 그 모양 전체를 한번 관찰해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Q에 대한 식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x-2 괄호 중괄호로 이렇게 바꾸고 얘를 퐁당 닫습니다. 그럼 x제곱에 2x 플러스 4 괄호 닫고 라지 ax 그 다음에 플러스 7 닫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3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 취지가 일단은 얘를 여기다 이제 분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누게끔 하는 그 모양을 잡아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봤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 말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8로 묶어냈을 때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나머지 2차 이하의 식을 찾으세요. 그게 나머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 해보시면 x-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와서 혹시나 놓치신 분이 많아요. 여기가 2x죠. 다 아시죠?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x세제곱의 마이너스 8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라는 얘기는 결국은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 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x-2가 있고요. 여기가 요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취지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항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더하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면 식이 x-2 요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다음에 라지 ax가 이렇게 묶이고 뒤에는 더하기에다가 7이 여기 곱해지잖아요. 근데 7x-14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3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이 이제 변형되는 것이고 얘가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요게 요 정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를 이걸로 요만큼 묶어낸 거죠. 요만큼 묶어냈더니 나눴더니 요게 이제 몫이 되는 거고 얘가 3차보다 작으면 이 3차보다 작으면 나머지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3차보다 작잖아요. 1차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는 나머지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가 7x-11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라지 rx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거기다 3 넣으세요니까 여기다 3 넣고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뭐 정답은 너무나 쉽게 찾아진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지 않나요? 그쵸? 23년도 동표고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근데 그때는 여기가 정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유리수 버전으로 바뀌어서 낸 거고 아마 2년 연속으로 나와다 보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우리 그때도 근해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해 공식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짝수를 줬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조금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분모는 무조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m이죠. 플러스 m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짝수 공식을 집어넣으니까 제곱에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유리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수가 되게 하면 이 분모랑 약분되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분모가 이제 1이 아닌 경우는. 근데 지금은 유리수가 되게 하는 거고 분모는 어차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분수꼴이 된다고 해서 유리수가 아닌 건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유리수는 분수꼴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딱 하나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 루트가 결국 사라져야 되는 거죠. 루트가 사라져서 유리수, 루트 없는 유리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사라지게 해서 무리수가 없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잡고 갑시다. 그래서 m 제곱에 마이너스 2n이 뭐가 된다? 완전 제곱수. 그래서 제곱수 이렇게 잡을게요. 근데 이제 mn이 어떤 수체계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보면 둘 다 자연수고요. 둘 다 6 이하래요. 둘 다 6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전부 다 이제 6 이하니까 뭐 m을 먼저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n 값을 기준으로 하든 하나씩 해서 제곱수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맞춰봅시다. 보기를 1급 봤더니 많아봤자 6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단 제곱수는 여기가 0이어도 상관없죠. 이게 0도 되고요. 1의 제곱 1도 되고요. 2의 제곱 4도 되고요. 3의 제곱 9도 되고요. 4의 제곱이 16도 되고요. 뭐 25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로서 이런 수들이 만들어지게끔만 하시면 돼요. m값에다가 이제 숫자를 큰 숫자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m값이 만약에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가봅시다. n값이 만약에 6이다라고 해볼게요. 6. 6이다라고 하면 36-2n이잖아요. 36-2n. 이 값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2n이다 보니까 얘가 짝수예요. 그러니까 36 짝수에서 짝수 빼봤자 이게 짝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값으로 만들려고 해도 짝수만 만들어져요. 얘거나 이런 애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1하고 9랑 25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안 나옵니다.
그래서 0이 되려면 여기가 이제 18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mn은 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어떻게 32를 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8이죠.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6이 되려면 이제 16이 되려면 20을 빼야 되니까 n값이 이제 10이어야 되죠. 그것도 안 되고 좀 더 가볼까요? 36 언저리까지는 가봐야 되네요. 그래서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36이니까 이 36이 얘가 36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죠. 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연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짝수 빼기 짝수니까 결과값도 짝수여야 돼서 이 중에서 나와야 되는 값 중에 짝수를 일단 골라가지고 요것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다 해봐도 n값이 그러니까 1에서부터 6 사이에서의 자연수로는 절대로 이 구성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고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5가 되면 얼마죠? 25 마이너스 2n이니까 얘가 홀수죠. 얘는 짝수고 그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이게 홀수가 되겠네요. 얘 무조건 결과는 홀수니까 우리는 이제 요 녀석 홀수가 되는 녀석들 중에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 되려면 얘가 24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n 12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9가 되려면 얼마죠? 얘가 16이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n 값은 8이니까 얘도 안 만들어지고 25가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언제 되는 거야? 4도 가봅시다. 4는 그러면 16 마이너스 2n 당연히 이거는 짝수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0, 4, 16, 36인데 16까지밖에 안 되죠. 이 36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0이 되려면 8이어야 되니까 안 되고 4가 되려면 얘가 6이면 되는 거죠. 처음으로 나오네요. 6이 되면 그렇죠. 6이 되면 11을 빼니까 4가 되니까 얘가 6 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6이 되려면 얘가 또 0이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게 한 개 잡히네요. 한 개.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1 요것만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3이 들어가면 얼마죠? 9 마이너스 2n이죠. 요거는 이제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가 되는 1이 되려면 이제 좀 많이 나오겠네요. n값이 4도 되죠. 4.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9가 되는 건 불가능하고 요거 한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는 4 마이너스 2n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n값이 2 되네요. 그렇죠? 2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안 되죠. 그 다음에 1이 되려면 1 마이너스 2n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얘는 1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음수돼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니까 결론은 이렇게 세 개가 된다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나름의 방법대로 n을 먼저 놓고 m값을 구하시던지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찾아내시면 된다. 그리고 근해 공식 모양에서 일단 루트를 없애는 그 방법으로 일단 문제를 시작한다는 거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 번 풀어봤는데 이걸 또 틀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일단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가 얼마냐면 A죠. A 이렇게. 근데 이게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랑 이 꼭지점의 관계가 세 가지 관계입니다. 세 가지 관계. 지긋지긋하네요. 이거. 여기가 A고 A고. 세 가지 버전 할 때는 0하고 4가 이 앞쪽에서 여기가 0부터 여기 4일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0일 때, 4일 때, 끼어 있을 때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오른쪽을 0에서부터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누고 그때마다 이제 조건을 확인하면서 모순되는 값이면 버리시고 되는 값이면 이제 찾아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가보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까요? A가 일단 4보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최소값이 마삼이 되도록이잖아요. 4에서 최소입니다. 4에서. 4에서 최소니까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 4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4 대입하니까 16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2a 이게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마삼이 된다 그랬으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6a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a에다가 그렇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9 19인가요? 마이너스 19네요? 분수 분수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a 값이 6분의 19예요. a가 6분의 19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답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요게 과연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4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모든 게 성립하죠. 근데 이거는 3점 얼마밖에 안 되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등호는 아무 쪽에나 한쪽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크다, 이 변수가 크다라고 할 때 이 왼쪽 편에 같이 등호를 많이 붙이죠. 이렇게 상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잡히죠? A에서 잡히죠. 그래서 A를 대입한, 즉 FA가 최소값이에요. A를 넣어보시면 A제곱에, 이거 계산합시다.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만 남죠. 하나 까져서 2A가 되는 거고, 요거는 마3이니까 는 마3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3, 는 0.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랑 하시고, 그 다음에 3하고 1인데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만 2A가 되는 거니까 A 값이 일단 3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이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거는 요건 안 되죠. 요거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3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A 값이 아마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마저 찾아봅시다. 이거는 A 값이 0보다 작다죠. A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잡히죠? 0에서 잡히죠. 그래서 F0입니다. 이거 제일 쉽겠네요. 계산이. F0니까 2A가 되는 거고, 얘가 문제에서 최소값인데 이게 마3인 거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이고, 그럼 요 값이 과연 여기에 성립하느냐? 성립하네요.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고, 곱하는 값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얼마예요? 9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꼭지점이 이거는 이제 꼭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꼭지점이 정해지지 않고 범위가 주어졌을 때. 반대도 있어요. 꼭지점이 주어지고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어쨌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나씩 다 확인한다. 만나는 두 점 연립하시면 돼요. 일단 시작은 어렵지 않죠. 연립을 하시면 x제곱에 3x, 그렇죠? 3x 그다음에 플러스 1인가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게 지금 루트 안에 둘러싸여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알파와 베타의 양음 관계를 판단하셔서 음의 거듭 제곱근 성질을 이용하세요. 이런 문제 같아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두근이 알파인데,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적어도 하나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곱해봅시다. 곱해보면 1이죠. 양수예요. 곱한 게 양수면 둘의 부호가 똑같다. 적어도 하나가 음수인데 둘의 부호가 똑같다. 둘 다 뭐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거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조건이구나. 그래서 루트 안에 저런 알파 베타 들어있으면 알파 베타의 부호 판단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 부호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주어져 있는 관계를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루트에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지금 베타가 음수죠. 근데 얼만큼의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얘가 양이 됐는지 음이 됐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확실하지 않은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죠. 여기에 한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베타를 만약에 대입하면, 선생님이 가정된 근은 대입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대입하면 베타 제곱이 사실은 3베타 마이너스 1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루트의 베타 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베타가 양음이든 뭐든 간에 안쪽의 제곱이면 반드시 절대값을 쓴 후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베타가 음수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드디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풀어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루트 알파인데, 이것도 계속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똑같은 루트 값의 이 제곱, 얘가 사실은 이제 허수가 되는 거죠.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가. 요거는 똑같은 거를 곱했어?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처리하시고 겉의 제곱은 그냥 없애준다라고 외워두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자꾸 내냐면 얘 착각하기가 참 좋아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 이렇게 됩니다. 애들이 얘랑 얘가 음수니까 너는 제곱근의 성질을 쓰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구나. 그리고 너네들은 곱해지니까 루트가 풀려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써버리면 아예 틀려요. 이게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산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가 음수고 너가 음수야. 그럼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안에 것끼리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애들이 바로 루트를 없애버리는데 그럼 큰일 나죠. 왜냐면 안쪽에서 제곱이 돼서 루트가 밖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했던 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요 과정. 그냥 없애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절대값을 씌우시고 없애고, 얘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풀려서 알파로 나와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보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엄밀하게 거치시던지 아니면 똑같은 거 곱할 때는 겉에서 제곱이면 안에가 허수가 되든 실수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셔도 계산이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꺼내세요. 같은 거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베타고 요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됐죠? 이렇게 되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게 알파 값이 베타 값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양수.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결국 우리는 구하는 게 두근의 차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근의 차예요. 차라는 건 큰 거 내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두근의 차인데 알파가 크고 베타가 작으니까 두근의 차를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요 연립식 여기서 그냥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을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차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오리지널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시면 루트 5가 간단하게 두근의 차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호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놓으면 차가 아니라 차의 부호가 반대로 먹혀야 돼요. 알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부호 관계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됐죠?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킬러인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뭐 원방도 배웠고 실제로 이건 다 중학교 개념이죠. 중학교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계산 과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것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이런 어떤 변들의 길이가 얼마냐. 일단 먼저 이걸 구하고 변들이 구해졌으면 이제 내저번의 관계식 구하는 거죠. 반지름 구하기. 우리가 일단 그 처음에 해야 될 요 넓이 구하는 거는 이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 한번 해볼게요. 양쪽이 똑같은 이등변 사각형은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왼쪽에 이제 직각삼각형들이 막 생기죠. 하나, 둘, 여기 왼쪽에 세 개까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그런 닮음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시면 무조건 이렇게 반으로 자르세요. 자르시고 여기는 이 부분 보통 여기는 이제 x라고 잡는데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 전체 사각형. 이 사각형을 여기다 잠깐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려보면 이 비율이 실제로 길이가 여기는 5잖아요. 여기는 13입니다. 그럼 여긴 당연히 12죠.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던 피타고라스 변이니까. 그래서 이게 5대 12대 13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던 아니면 요 삼각형이던 아니면 이 삼각형이던 아니면 새롭게 내가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것 중 얘랑 똑같은 비율을 갖는 거면 전부 다 5대 12대 13의 비율이 성립한다. 잡고 가셔도 돼요. 보통은 여기를 x라고 우리가 많이 놨잖아요. 근데 이걸 x라고 잡으면 나머지 변들은 전부 다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귀찮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5x로 잡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잡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5x니까 여기는 12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이 변 같은 경우는 13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우리 맨날 했던 것처럼 여기가 5x면 비율 관계 때문에 여기가 12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전체 길이에서 12x를 빼는 거니까 전체 길이가 1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2에서 12x를 빼는 거니까 12에서 12x를 빼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됐죠? 이해 가시죠? 됐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 가로는 10x입니다. 곱하기 세로는 요거죠. 12 곱하기 1 마이너스 x. 자, 이거 전개시키는 거 아니라고 수업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잖아요. 여기 x축이면. 그래서 여기서 0이랑 1을 이렇게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서술형 쓸 때는 x범위를 명시하셔야 되는데 x범위는 얼마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죠. 0에서 1 사이죠. 1이 되면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0 사이 이렇게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정의역에는 0에서 1 사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x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변들이 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확정된 변은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면 6이 됩니다. 6. 여기 6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2분의 5.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요. 6이고 여기에 2분의 5. 여기는 2분의 13이 되는 거죠. 뭐 굳이 구하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뭐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도 이제 6이 되는 거죠. 여기도 6이 되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 원의 반지름. 자, 이거 반만 갖고 구하셔도 돼요. 이 반만 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이 길이가 여기가 2분의 5. 그리고 여기가 지금 6이죠. 그리고 원이 이렇게 해서 접하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죠. 그럼 이거는 이 원의 반지름은 일단 여기가 수직인 보조선이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R이라고 잡고 R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R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삼각형이 얘가 요렇게 돌리면 이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고 이 삼각형이 결국은 이런 애들하고 다 닮음이에요. 전부 다 닮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비율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5대 12대 13 비율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5면 여기가 빗변이잖아요. 직각이. 여기 13이어야 되는 거니까 비례식을 잡으면 R 대 6-R은 얘가 5일 때 얘는 13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R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R1이죠. 문제에서 말한 대로 따지면. R1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계산하시면 30-5R1 이거는 13R1이니까 이거 넘어가고 나누면 18분의 30 R1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약분이 되나요? 3분의 5죠. 3분의 5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R1이다.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넓이를 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저기 왼쪽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요 삼각형을 또 데리고 와보면 직각이고 이 직각에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길이가 여기가 이제 2분의 5.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6이죠. 이렇게. 여기가 얼마죠? 2분의 13이죠. 그죠? 2분의 13 됐으니까. 자, 갑니다. 자, 직각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해요. 넓이로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넓이는 잘 안 쓰고 직각일 때는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수직, 수직. 이거 다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도 똑같고요. 여기랑 여기랑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요게 반지름, 이게 R2, 여기도 R2잖아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사각형의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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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니까 여기는 요 직각을 구성하는 두 변을 더합니다. 얘랑 얘를 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합쳐진 건데 6 더하기 2분의 5. 직각을 구성하는 두 개의 직교선을 이렇게 해서 더하고 여기서 2분의 13을 뺍니다. 빗변을 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고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합쳐진 것에서 이쪽 빠지고 이쪽 빠지니까 여기랑 여기가 남는데 이게 R2, R2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마저 나눠주시면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공식이에요. 직각을 구성하는 두 변을 더한 다음 대각선을, 빗변이죠. 빗변을 빼고 2로 나누면 그게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내접원이 존재할 때 이렇게 구하십니다. 넓이로 물론 구하셔도 되지만 넓이 말고도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1이네요. 그렇죠? R2가 1이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R1은 아까 이제 3분의 5였고 R2가 1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개를 더한 값을 세우니까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푼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 여기는 B랑 C가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랑 C를 없앨 수 있고 만약에 0을 대입하면 C를 없애고 얘를 없애고 B를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막 인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전개해서 찾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 적당한 X값을 넣으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래서 A가 이렇게 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이 녀석만 살아요. 근데 이 값은 어차피 확정되는 값이니까 내가 A 값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고 얘는 마3이니까 마3 넘어가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이 이렇게 되네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두 번째는 0을 넣어봅시다.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0을 집어넣어보면 좌변은 A 근데 A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찾았잖아요. 우변에 0 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여기에 0 넣은 거 들어가는데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는 1이구나. 너무 간단하네요.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X에다 얼마를 넣어요? 2를 넣어봅시다. 2를 대입하시면 왼쪽은 8 플러스 6이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변이 되고 2를 대입하시면 이거랑 이게 없어지죠. 얘만 살아남는데 2 곱하기 3이니까 6C예요. 6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죠? 12인가요? 그죠? 12는 6C니까 C값이 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A랑 B랑 더하고 C는 빼는 거예요. 셋 다 더하시면 안 되고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9번입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우리가 보통 조립제법을 쓰죠. 연조립제법을 써서 두 번 다 나머지가 0되게 잡는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도 배웠고 기본적인 유형으로도 다뤘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고 1, A, B 항상 조립제법 쓸 때는 혹시나 중간에 빠진 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시작을 하는데 x 플러스 2라는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합니다. 1이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2죠. 2 플러스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나머지가 B, 마이너스 2A 순서는 내 맘대로 이게 나머지예요.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조립제법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혹시 모르시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고 얘가 6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8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두 번째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누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로 확정이 되는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8이 들어가니까 얘가 16이죠. 얘가 10인데 그럼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까지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8, B가 마12여야 돼야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구성인 거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얘는 결국은 그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최종적인 몫이잖아요. 이게 몫입니다. 몫. 알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인데 얘가 결국은 x 마이너스 3이 이게 몫인 거죠.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QX입니다. QX. 얘 QX. 알겠죠?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Q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20이고요. 간단하네.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얼마 돼요? 4가 돼요. 간단한 문제.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나 개념이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이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거는 최저차항으로 내림차순 정리인데 A도 세제곱이고 B도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항이 4개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보면 A 세제곱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A 제곱항이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2개 있네요. 그래서 A제곱항을 묶습니다. 부호도 그냥 안으로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넣으세요. 이렇게. 물론 마이너스 빼면 여기가 이제 B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맞추기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3차항, 2차항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인데 A가 하나 붙은 게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여기 2개 있네요. 그래서 B제곱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가 붙지 않은 건 A 입장에서 전부 다 상수항 취급이니까 전부 다 하나의 괄호로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안 붙은 애가 어디 있죠? 요거네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2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입니다. 됐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이 4개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항이 4개짜리가 나오면 2개 묶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2개 묶고 다시 공통인 거. 그냥 가장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3개를 묶어서 완전제곱이 되고 맨 마지막에 혼자 완전제곱이 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갈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둘 묶고 한 번 더 묶고 이 패턴입니다. 항이 4개일 때는. 그래서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이 4개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보통 둘 묶고 하나 더 묶자. 그래서 둘을 묶어낼 수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마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항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둘둘 묶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좀 묶어볼까요? 얘랑 얘를 b제곱으로 묶습니다.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렇게 묶을게요. 그러면 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쉽게 보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4로 묶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쵸 이렇게 묶여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b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으니까 그리고 앞쪽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빼도 되죠. 그러면 b제곱에 플러스 4예요.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수항이죠. 자 그러면 항 4개를 2개 묶는데 자 그냥 얘랑 얘를 a제곱으로 묶고 얘랑 얘를 b제곱 플러스 4로 묶어요. 이게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a로 묶으니까 a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하나 묶이고 얘랑 얘를 b제곱 플러스 4로 또 묶으면 여기 밑에 쓸게요. b제곱 플러스 4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이제 a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죠. 풀어서 씁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쉽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공통인 게 당연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묶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공통인 인수로 이렇게 묶어내면 a제곱에 b제곱 플러스 4가 된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답이 몇 번에 있나요? 그죠? 1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21번 문제 킬러 문제죠? 근데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차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조건을 줄 때는 보통 이제 축을 주죠. 축을 직접 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 때 y값이랑 8이 들어갔을 때 y값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y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8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요 나 조건이. 그러니까 가운데가 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5랑 8의 이게 중점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시면 이게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바로 꼭지점 x좌표예요. 물론 얘가 예쁜 정수면 좋았겠지만 이게 분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식을 풀다 보면 조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킬러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는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게 마이너스 5랑 8의 중점이 축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냥 2분의 3이다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축이. 물론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는 몰라요. 축의 x좌표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 b, c를 먼저 이제 구해보는데 일단 우리가 축이 있으니까 이 fx를 이런 모양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fx를 축의 x좌표가 2분의 3이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힘을 주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정이 돼요. 물론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최고창이 a니까 그냥 갖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플러스 뭐 k 정도라고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지수가 2개니까 fx 위에 있는 점 2개만 있으면 a랑 k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1, 2라는 조건하고 3, 6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냥 그 값을 계속 정리해서 a, k를 구하시면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귀찮겠지만 2를 대입하고 y 값에다가 여기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1 a 플러스 k예요. 양변에 좀 4를 곱해주면 8은 a 플러스 4k. 일단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3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얼마죠?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6이니까 2분의 3.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왼쪽은 6의 값이 나오고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그렇죠? 4분의 9a. k가 되는 거죠. 양면에 또 4를 곱하시면 24는 9a 플러스 4k.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연립하시면 되고 k를 없앨까요? 이렇게 빼봅시다. 빼면 16이죠. 16은 빼니까 8a. a 값은 2로 확정. 쉽네요. a 값이 2로 확정이니까 요거 2라고 해서 넘기면 6이고 나누니까 k 값은 2분의 3. k는 2분의 3.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함수는 fx는 이렇게 가정한 거니까 저기다 넣어야죠. 2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여기가 2분의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전개시켜 보시면 2에다가 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제곱한 거고 2분의 3이죠. 그래서 전개시키시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6x. 얘는 2분의 9잖아요. 얘랑 얘랑 합치니까 2분의 10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고 두근에 관해서 이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함수에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약분하셔도 되죠. 그래서 x제곱에 그 다음에 마3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여기에 두 분이 알파 베타. 그럼 가장 첫 번째는 알파가 대입된 식, 알파 제곱에 마3 알파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베타가 대입된 식도 이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를 넣어서 만든 식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근의 뭐 합이라든지 3이죠. 두근의 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차까지. 자, 그럼 구하라는 식을 봐보면 좀 이상하죠. 알파의 세제곱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 뒤에는 플러스 5가 있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여기 알파 베타의 곱은 우리가 3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게 3 알파 제곱이 남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3 알파가 남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요식. 그렇죠? 아, 잠깐만요. 여기가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얘가 9죠. 그죠? 9에 알파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보다시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으로 이렇게 묶어내시면 아, 여기가 3알파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값 대신에 얘를 넘겨서 만들어지는 마3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마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가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찾고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근에 관한 관계식 구하는 거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